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책임, 약속,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지킨 불멸의 영웅 인문학 맛보기 이순신 1554년부터 1611년 조선 선조 때의 무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입으로 일어난 임진왜란 때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바다에서 일본군과 무수한 전투를 치렀으나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지요. 이순신 장군은 적의 총탄을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염려하여 전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순신 장군은 세계 최고의 제독으로 손꼽힌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고독한 영웅 이순신 이순신은 세종대왕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높이 평가해요.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넬슨 제독을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꼽는 영국에서도 넬슨보다 이순신 장군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해전사 전문가이자 영국 해군 중장인 빌라드도 그중 한 사람이에요. 해전사, 바다해, 싸움전, 역사사, 바다에서 벌어진 싸움에 관한 역사. 빌라도 장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순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지휘관들 중에서 맨 앞줄에 서는 것은 그의 신의 섭리이다. 그는 넬슨 제독보다도 훌륭한 재능을 가진 지휘관이다. 섭리, 다스릴 섭, 다스릴 리,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미국, 중국은 물론 전 세계 해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위대함과 존경의 상징이에요. 또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은 세계 4대 대첩 가운데 하나로 영국 해군사관학교 교재에도 나온답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다. 또한 내가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고 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 또한 이순신이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의 장군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참전, 참여할 참, 싸움 점, 전쟁에 참가함. 그에게 이순신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적장이에요. 적장, 대적할 적, 장수장, 적의 장수. 그는 적국의 장수로서 이순신을 대하는 심정과 같은 군인으로서 이순신을 바라보는 복잡하고 끈끈한 감정을 위와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장군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나의 스승이며 실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과연 이순신의 어떤 면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걸까요? 이순신은 1545년 4월 28일 한성 건천동에서 태어났어요. 건천동은 지금의 서울 남산 기슭이에요. 이때는 중종 임금이 죽고 인종이 왕위에 오른 때였어요. 중종 때는 기묘사화라고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 많은 선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조광조는 중종이 무척 아끼던 신하였는데 그로 인해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도 많았어요. 신하, 신하신, 아래하, 임금을 섬기어 벼슬하는 사람. 그들이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선비들을 몰아내기 위해 영모를 조작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예요. 영모, 거스를 역,
꾀무. 임금이나 통치 세력이 가진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꾀함. 나라의 큰 스승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게 다 간신배들의 모함 때문이다. 조광조가 죽던 날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서 통곡했어요. 이순신의 할아버지도 조광조를 무척 존경했어요. 그는 하급 관리로 일하다 끝내 벼슬을 버리고 용인으로 갔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조광조의 묘지가 있는 마을에서 숨어 살았어요. 이순신은 사형제 가운데 셋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살았지만 자식들만큼은 문관으로 출세하기를 바랐어요. 문관, 글월문, 벼슬관, 문과 과거 시험에 합격한 후 벼슬을 얻은 사람. 이순신은 학문뿐만 아니라 무예에도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당시 이웃에는 유성룡이라는 선비가 살았어요. 이황의 제자인 유성룡은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소문나 명나라 지식인들도 알아줄 정도였어요. 지식인, 알지, 알식, 사람인,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 이순신이 유성룡을 처음 만난 것은 17살 때 한강 나룻배 안에서였어요. 젊은 부인을 괴롭히는 건달을 이순신이 혼내주었는데 유성룡이 그 광경을 보고 먼저 인사를 청했어요. 난 한성 묵사동에 사는 유성룡이요. 어디 사는 뉘신지요? 저는 바로 이웃마을 건천동에 사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도 자신보다 3살이 많은 유성룡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이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1565년 이순신은 21살의 나이로 보성군수 방진의 딸과 결혼했어요. 방진은 활을 잘 쏘는 유명한 무인 가문의 후예였어요.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뿐인 그는 사위로 맞아들인 이순신을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자네, 말은 좀 탈 줄 아는가? 그럼요. 말 타고 활 쏘는 거라면 자신 있습니다. 나랑 시합할 텐가? 좋습니다. 이순신은 처가에 머무는 동안 장인과 함께 말을 타고 무예를 연습하면서 무관의 꿈을 키웠어요. 무관, 호반무, 벼슬관, 묵과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아치가 된 사람. 말타기와 활쏘기, 검수를 익히는 틈틈이 병법 책도 읽어 무장으로서의 지식을 쌓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첫 번째 과거 시험은 낙방하고 말았어요. 시험 도중 뜻밖의 사고로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후 이순신이 무관에 임용된 건 32살 때예요. 임용, 맡기림, 쓸용, 직무를 맡겨 사람을 씀. 이순신이 처음 맡은 일은 압록강 상류의 동구비보라는 곳에 파견되어 국경을 수비하는 일이었어요. 수비, 지킬 수, 갖출 비,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을 막아 지킴. 이제 갓 과거 시험에 합격한 신입 관리에게는 아무래도 힘든 업무일 수밖에 없었어요. 신입, 새신, 들립,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새로 들어옴. 하지만 이순신은 묵묵히 병사들을 훈련시켜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해 국경을 잘 지키게 했어요. 당시 함경도 감사 이유백은 별명이 곤장감사였어요. 이유백은 자주 국경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군기가 빠진 모습을 보면 장수들에게 책임을 물어 곤장을 때렸어요. 감사 기준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함경도에서 곤장을 맞지 않은 장수가 없을 정도라니까요. 이순신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백은 이순신이 맡고 있는 지역을 둘러보더니 몹시 흡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무엇 하나 흠잡을 게 없군 그래. 국경을 책임지는 장수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야. 이순신은 3년 후 한성으로 돌아와 훈련원 봉사가 되었어요. 훈련원은 군사들의 직책과 임지를 결정하고 교육과 훈련을 맡아 하는 기관이에요. 봉사는 이곳의 말단 관리지요. 이순신은 훈련원에서 인사에 관한 일을 처리했어요. 인사, 사람인, 일사, 관리나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 등의 행정적인 일. 하루는 상관 서익이 친척을 승진시켜 달라고 부탁했어요. 순서만 조금 앞당기면 되네. 자네가 슬쩍 눈 감아주게. 아직 순서가 안 된 사람을 승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넨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말인가? 인사는 공평하게 처리하는 게 옳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날 무시한다 이거지? 어디 두고 보자고. 서익은 불같이 화를 냈으나 이순신은 끝내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이 일로 앙심을 품은 서익은 결국 이순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조작하여 조정에 거짓 보고를 올렸어요. 앙심, 원망할 앙, 마음심, 원한을 품고 안갚음하려고 벼르는 마음. 그 때문에 이순신은 파직되고 말았어요. 이순신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워낙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이라 모함도 많이 받았어요. 39세 때 이순신은 다시 관리로 임명되어 함경도로 떠났어요. 그는 그곳에서 여진족의 두목을 사로잡았지만 관리들의 농간으로 공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농간, 희롱할 농, 간사할 간,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망치려는 간사한 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을 모함하고 공을 가로채는 무리들도 여진족을 물리치려면 이순신을 따를 장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녹둔도로 건너가 둔전을 관리하도록 하라. 조정에서 새로운 명이 내려왔어요.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에 있는 섬이고 둔전은 그 지역에 머무는 군대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짓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순신이 녹둔도로 부임한 그 해에는 전에 없던 풍년이 들었어요. 그 풍년, 풍년풍, 해년, 곡식이 잘 여물어 평년보다 수확이 많은 해.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천여 명의 여진족이 쳐들어왔어요. 이순신은 이미 그 전부터 여진족이 추수철에 곡식을 약탈하러 올 것을 예상하고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책임자인 이일은 그 요구를 묵살했어요. 묵살, 잠잠할 묵, 죽일 살, 의견이나 제안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함. 결국 가을거지를 하던 중 기습을 당해 조선군 11명이 죽고 16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 백성들을 구하러 가자. 경흥부사 이경록과 이순신은 겨우 수십 명의 병사를 이끌고 여진족과 맞서 싸워 포로 60여 명을 구해왔어요. 만약 지원군만 왔더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책임자인 이일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이순신과 이경록의 사형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선조는 백의종군을 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백의종군, 흰백, 옷의, 조칠종, 군사군,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싸움터로 감. 이순신과 이경록은 전쟁에 패한 장수는 아니다. 선조는 비록 조선군의 손실이 컸지만 모두들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자 이순신의 반대파들도 더 이상 모함하지 않았어요. 이순신은 한 부대를 책임지던 장수에게
산 부대를 책임지던 장수에서 일개 사병의 신분으로 계속 전투에 나가 공을 세웠어요. 그러자 선조의 신임을 받고 있던 유성룡이 이순신을 전라도 정읍 현감으로 천거했어요. 천거, 천거할 천, 들거.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 일개사병이던 이순신이 갑자기 정읍 현감이 된 거예요. 이순신은 정읍을 다스리는 일에도 열과 성을 다했어요. 유성룡이 자기가 친한 사람을 현감 자리에 앉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또를 만났어.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이순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이때의 경험은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군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백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경험, 진할경, 시험험,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당시 조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조선이 섬나라라고 무시하던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장군이 등장한 뒤 엄청나게 세력이 커졌어요. 등장, 오를 등, 마당장, 새로운 인물이나 현상이 세상에 나타남.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유럽에서 들여온 조총이라는 신무기까지 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조선 침략의 야욕을 품고 있었지만 조선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세력을 다투느라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 야욕, 들야, 욕심욕, 자기 이속만 챙기려는 더러운 욕심.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선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일본과 조선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대마도의 영주는 저들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올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조정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임금인 선조도 갈팡질팡했지요. 동인과 서인 대표를 일본에 보내 상황을 알아봅시다. 결국 양쪽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일본으로 보냈어요. 1590년 6월 조선통신사 일행은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통신사, 통할통, 믿을신, 하여금사, 조선시대 때 일본으로 보내던 사신, 서인의 김성일이 통신사 대표였고 동인의 황윤길은 부대표였어요. 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만나보고 정말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지 알아오는 것이 주된 임무였어요. 준비, 준할준, 가출비, 미리 마련하여 갖춤. 통신사 일행은 이듬해가 되어서야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온 사람들의 말이 서로 달랐어요. 그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성미가 포악해 보였습니다. 조만간 반드시 군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동인인 황윤길의 주장에 서인인 김성일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는 생김새며 하는 짓이 겁먹은 쥐새끼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는 굳이 상대할 것도 없이 무시하는 게 낫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어긋나자 조정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다 선조는 결국 당시 실권을 가진 서인들의 뜻에 따랐어요. 김성일의 말만 믿고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성룡은 서인의 한 사람이지만 동인 측의 의견은 물론 통신사를 수행했던 관리들의 말도 일일이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의견을 종합해 본 다음 결론을 내렸어요.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해전에 대비해 뛰어난 장수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해전, 바다해, 싸움 전, 바다에서 벌이는 싸움. 유성룡은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천거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이는 세계급이나 뛰어넘는 파격적인 승진이었어요. 이것은 닥치지도 않을 전쟁을 핑계로 측근에게 득해를 주려는 유성룡의 음모입니다. 측근, 곁측, 가까울 근, 곁에 가까운 곳 또는 곁에서 모시는 사람. 반대 의견이 빗발쳤지만 선조는 유성룡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1591년 47살의 전라 좌수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조선의 수군을 새롭게 훈련시키고 거북선도 개조했어요. 이때까지 조선 수군이 사용하던 거북선은 가까이서 다가오는 적들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목재로 만들어진 거북선을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개조했어요.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은 일본군 제1군이 저령도, 지금의 부산 영도에 상륙했어요. 우리는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것이니 조선은 길을 빌려주기만 하면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공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댔어요. 명나라를 상국으로 섬겨온 조선이 당연히 거부할 것을 미리 꿰뚫어 본 요구였지요. 상국, 윗상, 나라국, 작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큰 나라. 조선은 명나라에 즉각 지원군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그 무렵 부산 앞바다를 책임진 함대는 원균의 경상 우수영이었어요. 원균은 다급히 구원을 요청했지만 이순신은 곧바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전라 좌수영을 지키는 일도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기가 막힌 보고가 들어왔어요. 보고, 알릴보, 고알고,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 원균이 대포와 무기를 바다에 버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서둘러 함대를 이끌고 경상도로 향했어요. 그러나 원균은 일부러 늦게 온 줄 알고 이순신을 크게 원망했어요. 1592년 5월 4일 모두 85척의 함대를 이끌고 경상도 옥포 해협으로 출동한 이순신은 40여 척의 적선을 침몰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출동, 날출, 움직일 동, 부대가 어떤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떠남, 적선, 대적할 적, 배선, 전쟁을 할 때 상대 나라의 배. 선조 임금은 이순신의 승리에 매우 기뻐했어요. 이후로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둔 이순신은 사천 앞바다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왼쪽 어깨에 중상을 입었어요. 장군, 부상이 심하니 잠시 전투를 멈추시지요. 장수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격하라! 이순신은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계속하여 당항포, 율포 등에서 모두 72척의 적선을 물리쳤어요. 이때 조정은 이미 평안도로 후퇴하는 중이었고 일본군은 한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임진강을 넘고 있었어요. 불과 한 달쯤 지나는 동안 바다를 제외한 조선 땅의 대부분이 일본군의 손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사천해전은 이순신에게 특히 의미가 깊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전투는 거북선을 앞세우고 나가 싸워 얻어낸 첫 번째 승리였어요. 또 지자총통이라는 이름의 화포도 맹활약을 했지요. 원래는 사천의 일본 함대를 공격할 때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수군이 합동작전을 펼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라 우수영과 충청 함대는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
원균이 몇 척 안 남은 경상 우수영 함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도 전투에서 승리한 후 원균이 말했어요. 이번 승리는 연합함대가 힘을 합쳐 일궈낸 성과이니 조정의 보고서를 같이 써서 올리는 게 어떻겠소? 성과, 이룰 성, 열매 과, 어떤 일을 이루어낸 결실. 하지만 이미 이순신은 보고서를 써보낸 뒤였어요. 그대는 그대가 한 일이나 적어 올리시오. 원균은 이순신의 냉정한 말에 언짢아했어요. 이순신 역시 원균이 장수로서 무책임하다고 여겼어요. 이후로 두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갈등, 칡갈, 등나무 등. 칡과 등나무가 얽히듯 사람 사이에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인문학 인물탐구 2.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선조가 궁궐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군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들은 민가를 약탈하고 죄 없는 백성들을 마구 죽였어요. 우리 군은 일본에 비해 숫자도 적고 무기도 형편없었어요. 전투 경험이 없는 병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임금도 도망가는 판국에 억울하게 죽을 순 없어. 어떤 병사는 밤을 틈타 도망치기도 했어요. 이순신은 도망치는 병사를 끝까지 따라가 잡아들였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비겁한 군사는 적군보다 더 나쁘다. 군인으로서 타령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타령, 벗을 탈, 경영할 령. 군인이 자기가 속한 병영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망함. 도망병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순신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전부 사형에 처했어요. 군대에 군기가 빠지면 결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군기, 군사군, 별이 기, 군대의 기강. 이순신은 군기를 엄히 다스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용기와 책임감을 일깨워 주려 했던 거예요. 1592년 7월, 이순신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함대 73척이 견내량에 주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둔, 머무를 주, 진칠 둔. 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머무는 일. 견내량은 거제도와 통영만 사이에 있는 길고 비좁은 백길로 암초가 많아 조선 수군이 전투하기에는 불리한 곳이었어요. 저들을 한산도로 유인합시다. 유인, 꿰류, 끌인,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꿰어냄.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혁기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한산도는 무인도나 다름없는 섬이요. 일단 저들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공격합시다. 설사 섬으로 도망친다 해도 굶어 죽기에 알맞은 곳이니 유인에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에겐 확실히 유리한 전투가 될 것이요. 이순신의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이억기가 말했어요. 우리 배를 다 합쳐봤자 48척에 불과한데 일본은 크고 작은 배가 골고루 있고 숫자도 73척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승산이 있겠습니까? 마침 좋은 작전이 떠올랐소. 이순신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이순신은 먼저 5-6척의 배를 견내량으로 출동시켰어요. 공격하는 척만 하다가 배를 돌려 한산도까지 일본 함대를 유인하라. 이순신의 지시를 받은 수군 병사들은 얼마 후 한산도 쪽으로 일본 함대를 몰아왔어요. 지시, 가리킬지, 보일시, 어떤 일을 일러서 시킴.
저것들이 겁도 없이 우리 일본 함대를 공격해? 어디 뜨거운 맛 좀 보거라. 일본 함대는 조선 수군을 얕잡아 보고 맹렬히 따라왔어요. 이순신은 그 사이 군사들을 하계 날개 모양으로 배치하고 한산도 뒤쪽에 숨어있는 일본 함대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일본 함대가 섬 깊숙이 들어왔어요. 자, 바로 지금이다. 공격하라! 와!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선 수군은 함성을 내지르며 사방에서 지자총통, 현자총통을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명령, 목숨명, 하여금령,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무엇을 하게 함.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이 시작된 거예요. 작전은 대성공이었어요. 조선 수군은 경상 우수사 원균의 배까지 합세하여 55척의 함선을 이끌고 나가 적선 73척 중 12척을 납포하고 47척을 불태웠으나 우리 배는 한 척도 잃지 않았어요. 납포, 잡을라, 잡을포, 사람이나 배, 비행기 등을 사로잡음. 그나마 살아남은 일본 나골병들은 무인도에서 거의 보름 동안 해초를 먹고 살다가 겨우 뗏목을 타고 탈출했어요. 나고병, 떨어질 락, 5사람 후, 병사병, 대열에서 뒤에 처진 병사. 조선 수군을 만나면 절대 싸우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라.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휘관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였어요. 이순신은 바로 다음 날 앙골포에서 전함 42척을 격파하고 부산포를 습격하여 다시 100여 척을 물리치는 등 남해안 일대의 일본 함대를 거의 싹쓸이해 버렸어요. 이듬해 여름에는 여수의 본부를 한산도로 옮겼어요. 선조는 이순신이 계속 승리하자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여 충청, 전라, 경상도의 수군을 전부 지휘할 수 있게 했어요. 행주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한산도 대첩은 육지에서의 잇단 패배로 주눅이 들었던 조선군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반대로 일본군에게는 심각한 차질이 생겼어요. 차질, 미끄러질 차, 거꾸러질 질, 하던 일이 계획에서 벗어나 틀어지는 일. 우리 조선 수군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어 일본에서 식량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또 조선을 돕는 명나라 지원군도 와 있어 더욱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러다 전쟁은 패하고 우리 일본은 망신만 당할 것이다. 당장 이순신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라. 제거, 덜채, 갈커, 없애버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분해서 길길이 뛰었어요. 어느 날 일본 간첩 요시라가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가토 기요마사가 다시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 수군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권율에게 전해졌어요. 권율 장군은 직접 한산도로 내려와 출동 준비를 시켰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그 정보가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일본군의 유인작전이 분명합니다. 무리한 명령으로 군사들을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은 끝내 권율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부하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일본 함대는 권율이 한산도에 당도하기 6일 전에 은밀히 울산에 상륙하여 몸을 사리고 있었어요. 요시라는 이미 일본군이 조선 땅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순신이 어명을 어겨 나라가 다시 위태로우니 이는 반역입니다. 죽음으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명, 거느릴 목숨명.
임금의 명령을 이르던 말. 원균을 비롯한 반대파들은 끈질기게 이순신을 공격했어요. 결국 이순신은 군대를 원균에게 넘겨주고 한송으로 압송되어 옥에 걷히고 말았어요. 압송, 누를 압, 보낼 송.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로 백의 종군을 하라는 명을 받았어요.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는 이순신만한 영웅이 없었어요. 이순신은 승리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28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반역자 취급을 당하며 가혹한 문초를 받았어요. 문초, 물을 문, 불을 초, 죄나 잘못을 따져 묻고 신문함. 그러는 사이 남해안은 다시 왜적들의 천지가 되었고, 이에 이순신을 석방하라는 상소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선조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순신은 도원수 권율의 부대에 백의 종군하라. 그런데 왕명을 받고 풀려나던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순천에 살던 어머니가 배를 타고 아들을 만나러 오다가 도중에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몇 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이순신은 곧바로 백의종군의 길을 가야만 했어요. 오, 어찌하랴. 세상에 나와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 이순신은 어머니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길을 떠나며 그 슬픔을 난중일기에 낱낱이 적었어요. 난중일기, 어지러울 난, 가운데 중, 날일, 기록할 기.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쓴 일기. 1597년 7월 도원수 권율 장군은 600여 척의 일본 군함이 일본 앞바다에서 가덕도가 있는 웅천으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군함, 군사군, 큰 배, 함, 전투에 참여하는 모든 배. 속히 수군을 이끌고 웅천으로 출동하시오. 권율은 전라 좌수사 겸 통제사 원균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육군이 수군 곁에서 엄호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엄호, 가릴엄, 도울호, 아군 부대가 작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 부대가 돕는 일. 원균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갖다 붙이며 명을 거부했어요. 화가 난 권율 장군은 원균을 불러들여 곤장을 쳤어요. 지금 당장 한산도 본영으로 가서 군대를 끌고 오지 않으면 대역죄로 다스리겠다. 원균은 결국 삼도의 수군을 총 출동시켜 전투를 벌였어요. 100척이 넘는 판옥선과 거북선을 이끌고 나갔던 원균은 무리하게 적을 추격하다가 활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수많은 병사들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조선 수군의 치욕적인 패배로 기록된 이 전투를 칠천량 해전이라고 해요. 칠천량 해전의 패배로 조선의 수군은 완전히 무너지고 일본 함대는 서쪽 바다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놀란 선조는 흩어진 병력과 배를 점검하게 하고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어요. 지난날 내가 어리석어 그대를 벌주었으니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부디 수군을 다시 일으켜 나라를 구하도록 하라. 이순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조선 수군을 다시 일으키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병사들을 모아 새로 훈련을 시키고 부서진 배를 수리했어요. 이제 남은 배라고는 겨우 13척 뿐이었어요. 그렇게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이순신은 선조의 어명이 담긴 서신을 받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신, 글서, 믿을 신, 안부나 소식을 적어보내는 글, 편지. 수군의 전력이 너무 약하니 권율의 육군에 합류하여 전쟁에 임하라. 선조는 수군을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폐지.
패할 패, 그칠 지, 실시해오던 제도나 법규, 일 등을 그만두거나 없앰. 왕명을 따르자면 수군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수군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순신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던 끝에 임금에게 올리는 서신을 썼어요. 지금 신에게는 13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적의 진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전선수가 적다고 하나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선, 싸움 전, 배선, 전투에 쓰는 배. 선조는 결국 이순신의 간청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산 본영에 있는 일본군 함선만 600척이었어요. 그에 반해 이순신에게 남은 병사는 120명과 13척의 배가 전부였어요. 본영, 근본본, 경영할 영, 지휘를 하는 본부가 있는 군영. 1597년 8월, 이순신은 병사들 앞에서 힘차게 외쳤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것이다. 일본군은 한산도를 지나 서해로 진출할 계획이었어요. 진출, 나아갈 진, 날출, 어떤 방면으로 세력을 넓혀 나아감. 명랑은 서해로 가는 물목이다.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무찌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이순신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서쪽으로 이동하던 조선 수군은 한밤중에 진도 벽파진에서 일본 함선과 맞닥뜨렸어요. 이순신은 이때 선두에 서서 일본군 전선 13척을 격퇴시켰어요. 헉! 이순신이다! 일본 수군은 이순신이 다시 바다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잔뜩 겁을 집어먹었으나 조선 수군의 배가 13척 뿐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새벽, 일본 수군 133척이 명량으로 진입해 왔어요. 진입, 나아갈 진, 들립, 어느 곳을 향해 내쳐 들어감. 이순신은 이미 군대를 멀찍이 옮겨놓고 적군이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격하라!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13척의 전선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조선 수군은 일렬로 적을 향해 돌진하면서 현자총통과 지자총통을 쏘아댔어요. 전투 중에 배에 뛰어오르는 것은 일본군의 특기였어요. 일본군이 조선 수군의 배에 올라타 격전이 벌어졌어요. 격전, 격할 격, 싸움 전, 세차게 싸움. 조선 수군은 너나 없이 용감하게 싸웠어요. 이순신은 그들이 타고 있던 배에 총통을 쏘아 불을 질렀어요. 시간이 갈수록 일본 함대는 우왕좌왕하며 당황했어요. 당시 조선 수군의 배에는 앙골포해전에서 투항한 일본인 병사가 타고 있었어요. 투항, 던질 투, 항복할 항, 적에게 항복함. 저들의 장수가 누구냐? 이순신의 물음에 그가 한 사람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이순신은 일본군 장수를 잡아 그날 전투를 승리로 끝냈어요. 조선 수군이 대승을 거둔 이 전투를 명량해전이라고 해요. 일본은 중요한 명량해전에서 패하며 전선 31척을 잃고 서해 진출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어요. 1598년 9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었어요.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군은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성에 숨어 지내면서 바다를 열어주면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해왔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놈의 왜군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순신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한 고니시는
명나라 장수에게 뇌물을 주며 청탁했어요. 완강, 완구할 완, 굳셀 강, 기질이 꿋꿋하고 곧으며 고집이 샘. 그러자 명나라 장수는 일본군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들이 얌전히 돌아가겠다는데 보내줍시다. 이순신은 엄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조선을 침략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마주 죽인 저들을 살려주라니. 억울하게 희생당한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그럴 순 없소. 마침내 일본 수군은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량 앞바다로 나왔어요. 퇴로, 물러날 퇴, 길로, 뒤로 물러날 길. 1598년 12월 15일 고니시 유키나가를 일본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6만 명의 일본 수군이 노량 앞바다에 총 집결했어요. 이순신은 명나라 도독 진린에게 퇴로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남해도 관운포의 군사들을 매복시켰어요. 매복, 무들매, 엎드릴 복. 상대편을 살피거나 갑자기 공격하려고 몰래 숨어 있음. 바로 지금이다! 다음날 새벽 4시 일본 수군이 노량으로 진입하기 무섭게 조선 수군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어요. 이순신 함대는 순식간에 적선 50여 척을 격파하고 200여 명의 적군을 무찔렀어요. 이순신을 죽여라! 일본군은 죽기 살기로 이순신이 탄 배를 공격했어요. 양측 군대는 약 4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오전 8시가 되었을 때 전투는 막바지에 달했어요. 일본 함대는 대부분 가라앉거나 파손되어 성함배라고는 150여 척 뿐이었어요. 파손, 깨트릴 파, 덜손, 깨트려 못쓰게 함. 전속력으로 달려라! 전속력, 운전할 전, 빠를 속, 힘력,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력. 일본 함대는 더 이상 싸우기를 포기하고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순신은 도망가는 적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한 놈도 빠져나갈 수 없게 끝까지 추격하라! 추격, 쫓을추, 칠격, 뒤쫓아가며 공격함. 이순신은 함대의 맨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조선과 명나라 연합함대는 끈질기게 일본군을 따라갔어요. 그리하여 도주하던 150척의 함선 중 100척을 납포하고 겨우 50척만 남해로 도망쳤어요. 이순신이 탄 거북선은 관음포 방향으로 도주하는 일본 함대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어요. 탕! 어느 순간 조총의 탄환 한 발이 이순신을 향해 날아왔어요. 장군! 놀란 부하가 달려와 이순신을 부축했어요. 이순신은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적선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장군, 저에게 업히십시오. 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쉿! 목소리를 낮춰라. 이순신은 방패로 자신의 몸을 가리게 했어요. 방패, 막을 방, 패, 칼, 창, 화살 등을 막을 때 쓰는 무기. 그런 다음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전투가 급하니 내가 죽더라도 적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라. 이순신은 자신이 죽은 것을 알면 일본군의 사기가 살아나 다시 반격해 올까 염려한 거예요. 반격, 돌이킬 반, 칠격, 되받아 공격함. 병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방패로 이순신의 몸을 가렸어요. 어서 가서들 끝까지 싸워라. 이순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장수로서 책임을 다했어요.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가까스로 일본으로 도망친 것을 끝으로 7년 동안의 기나긴 전쟁도 끝이 났어요. 이순신은 그렇게 적군이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배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1598년 11월 9일 그가 54살이 되던 해였어요. 이순신은 임진왜란 7년 동안 23전 23승이라는 기적적인 승리를 일궈냈어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지요. 전무후무, 앞전, 없을무, 뒤후, 없을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이순신은 조직을 잘 만들어 다스리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은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순신이 죽은 뒤 명나라 장수 진인이 선조에게 올린 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조선의 많은 선비들과 학자들 그리고 백성들도 이순신의 죽음을 애통해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은 순신이 산 외적들을 격파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선조실록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죽음마저 숨긴 채 끝까지 장수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은 이순신의 숭고한 책임감을 높이 평가한 글이지요. 본분, 근본본, 나눌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 임진왜란은 400년도 훨씬 지난 옛날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전 세계 해군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 가운데 한 분이랍니다. 또 다른 인성다지기 1. 흰백, 옷의, 조칠종, 군사군, 백의 종군.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전쟁터로 간다는 뜻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백의종군하여 널리 알려졌어요. 백의종군. 백의종군이란 벼슬이 없는 사람으로서 군대를 따라 싸움터에 나감을 이르는 말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서 졸지에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나자 선조 임금은 의주까지 도망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외적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거든요. 또 유성룡을 비롯한 신하들도 이순신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선조 임금은 결국 그 말에 따랐어요. 석방시켜줄 테니 이순신은 권율 부대에 백의종군 하라. 감옥에서 풀어주기는 했지만 아무 벼슬도 없이 졸병으로 전쟁터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애국심이 남다른 이순신은 선조의 명대로 백의종군했어요. 그런데 마침 조선 수군을 맡은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크게 패하여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어요. 깜짝 놀란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고 이순신은 겨우 13척뿐인 배로 왜군을 모두 무찔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러한 일로 인해 백의 종군이란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인성다지기 2. 반드시 필, 날생, 고측, 죽을 사. 반드시 필, 죽을 사, 고증, 날색.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고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산다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로 나갈 때 병사들에게 강조한 말이에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즉생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임전운이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임하면서 마음에 새긴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받고 백의종군했다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어요. 그때 조선 수군의 남은 전선은 겨우 13척 뿐이었어요. 일본 전선은 수백 척이나 되었지요. 이렇게 전력이 크게 차이가 날 때는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의 마음이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이순신은 전쟁에 나가면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다 함께 죽을 각오로 싸우자.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조선 수군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어요.
믿음직한 이순신 장군이 돌아와 조선 수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지요. 또한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잘 조화되어 조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